앞서 보신 대로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정상 차원에서 확장 억제에 대한 별도의 문건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워싱턴 선언 그 의미만큼 북핵 위협에 충분한 안전판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협의그룹 창설, NCG 창설이 들어갔고요. 미국의 전략자산, 더 빈번한 한반도 전개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의무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 내용들입니다. 자, 양국이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공동 문서를 발표한 게 70년 동맹 사상 처음이다, 이런 의미가 일단 있는 것 같은데, 김대현 평론가님, 어떤 의미 또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그동안에 구두로 해왔던 여러 가지 선언적 약속들을 문서화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 문서화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공식화하는 것이고 정례화하는 것이고 또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이런 것을 이행 강제하는 구속력을 양 국가가 합의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주는 여러 가지 시그널 효과가 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동안에 약간 다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원한 관계처럼 비춰졌던 한미 간의 동맹 관계가 훨씬 더 한층 더 강화됐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에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한반도에 대한 평화 유지에 대해서 미국의 관심과 관여와 또 한편으로 보면 배려가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국제사회가 그러면 그동안에는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중동에 쏠려 있는 여러 가지 그 선진 국가들의 관심도를 다시 한반도로 좀 끌어오는 이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과연 이 한미 간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느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일단은 우선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이 핵무기를 제어하고 그 확산을 막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북한도 도발적 행위에 상당히 좀 주저하거나 경각심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런 결과들, 효과들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말이죠, 여전히 국방과 안보라는 것은 일개 국가, 하나의 국가가 자비적으로 행사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핵무장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은 좀 이제는 가능성이 좀 없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미국에 의한 안보 의존도가 여전히 상당히 좀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뼈아프게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워싱턴 선언을 바라보는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대가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을 안심시켜 핵무장을 막으려는 것이다. 한편 국무부 북한 담당관 출신의 전문가는 한국은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좀 다른 결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우리가 일종의 이제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 미국의 어떤 전략 자산, 특히 핵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을 서류로 처음 만든 것은 의미 있는 진일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할 건 평가해줘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그런데 사실은 여권 내에서 은근히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 좀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어떤 내용들 좀 기대했습니까? 여권 일각에서는 전술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예. 어려우니까 하다못해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도 우리나라에 좀 상시 배치하는 거, 이 부분 정도는 보여줘야 그래도 국민들이 좀 안심할 거 아니냐는 얘기가 사실은 내심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전략 자산을 갖다가 조금 더 자주 왔다 갔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시 배치도 아니고. 자, 그러면 핵도 못 만들고, 당연히 그건 우리도 만들 의사도 없지만, 네. 그 다음에 전략 자산도 상시 배치 안 하면 그러면 그에 보완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라도 풀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 갔을 때 미사일 그 사거리 제한을 해제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뭐 핵잠수함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좀 풀어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의 국방력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그 뭐 좀 보완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이런 거 하나 없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략자산 조금 더 자주 배치할게. 그 다음에 너네들이 핵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해봐. 요 정도의 서류 하나 얻어온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진보 쪽에서도 당연히 큰 박수를 못 받지만 보수 쪽 일각에서 나왔던 전략핵 뭐 전술핵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참 모자르는 대응이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평가는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미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서 좀 한숨을 돌렸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고 또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직접 지원 또는 대만의 문제가 거론이 됐다면 한중 또는 한러 관계를 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나마 좀 상당히 무난한 원론적인 입장이 견지된 공동성명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뭐 의식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동성명으로 표출된 내용 말고 물밑에서 한미 정상이 나눴던 논의는 또 다르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이제 미국과 이제 이번에 방미를 하면서 예. 대통령이 가장 우려했던 대목이 미국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면 네. 사실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껄끄럽죠. 그렇죠. 그리고 대만 해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뭐 예를 들어 중국도 우리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평화, 대화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만에 대해서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현상 유지, 평화, 안정 이거 얘기하는 거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미국 측이 좀 강하게 푸시를 했으면 혹시나 그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좀 상당히 껄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외부적으로는 수위 조절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 정도라면 뭐 극비리에 무슨 뭐 무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뭐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예. 이 정도라면 일단 외교적인 수위 조절은 상당히 잘한 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어쨌든 중국의 미국의 워싱턴 선언 발표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사전 설명을 했다는 거죠. 자극을 좀 하지 않겠다 최대한 중국을 그런 의도인데 그런데 나왔던 얘기처럼 중국을 전혀 겨냥한 발언이 없었던 건 또 아닙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정도 수준이어도 중국과의 관계, 중국이 또 발끈하진 않을까. 최근에 발언의 수위를 좀 높였었기 때문에 이런 걱정도 됩니다.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중 관계, 네. 한중 관계가 상당히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경우 사실 중국에 조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국에 조금 더 경도된 측면이 있었고 오히려 중국은 그런 한국의 저자세를 이용해서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직도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애써 좀 외면해 왔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친미적 행보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대로 지금 한국의 스탠스를 우리가 수수방관해도 될지 일종의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중국을 좀 유인하는 효과가 예상 혹은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동안에 중국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친미 행보를 보일 거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고 네. 그리고 또 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보다 진전된 진일보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예측과 별개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대만 문제라든가 아니면 북한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압박하는 조금 더 강화하는 시나리오에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했었는데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중국이 민감해야 할 부분을 좀 배제한 채 예측 가능한 선에서 양국이 합의를 이끌어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히려 한국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조금 더 배려해야 하는 이런 이웃 국가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네. 지금 중국은 사실은 경제 사정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를 셧다운 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서서히 개방하는 과정에 있고 여기에
한국의 기여도도 상당히 경제적인 기여도가 있었는데 한국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미국 일변도의 어떤 투자라든가 경제 중심 축으로 다시 복원하거나 이동한다고 했을 때 중국도 일정 정도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뭐 향후에 오히려 중국의 스탠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